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6월 A매치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명단만 쭉 보면 골키퍼 자리에는 김동원, 이창근, 조현우 지난번에 뽑혔던 선수들 뽑혔고요. 수비 라인에 중앙 수비는 권경원, 김주성 그리고 이한범 선수가 또 뽑혔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박승욱 선수도 이제 뽑힌 거죠. 수비 라인에 보면 조유민 선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한범 선수가 새로 뽑혔다. 이한범 선수가 요즘에 미트윌란에서 선발로 출전을 많이 하고 있고 미트윌란에서 주전을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트윌란에서 이한범 선수가 출전 시간이 부족해서 못 뽑혔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던 이 선수들이 경기 감각, 출전 시간이 중요하다. 그 말에 따라서 이한범 선수도 이제 출전 시간이 많아지니까 뽑혔다. 대신에 김민재 선수는 아직까지 부상이니까 못 뽑힌 거고요. 그리고 좌우 풀백 자리에는 오른쪽에 서령우, 최준 두 명의 선수, 그리고 왼쪽에는 이태석과 조현택 선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른쪽에 박승욱 선수 뛸 수가 있는 상태인 거죠.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이제 황재원 선수가 이번에는 안 뽑혔는데 황재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그에서의 활약 자체가 요즘에 엄청 좋진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준 선수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 먼저 뽑혔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 여기가 좀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에 일단 박용우 선수 그리고 옆자리에 황인범 선수잖아요. 근데 요 이제 그 백업 자리에 뽑혔었던 백승호 선수가 일단 안 뽑혔고요. 백승호 선수 대신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박진섭, 원두재 그리고 황인범의 백업 자리에는 김진규 선수가 뽑혔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김진규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박진섭 선수가 최근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시즌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용우의 대체자는 박진섭, 원두재, 황인범의 대체자는 김진규 이렇게 뽑힌 상황이고요. 2선 라인에 이제 선수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번에 2선 라인에 챔피언십에서 뛰던 배준호, 엄지선, 양민혁 그리고 아까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백승호 선수도 안 뽑혔잖아요. 또 이제 챔피언십에서 뛰던 그리고 이제 백승호 선수는 이제 3부 리그에서 뛰었지만 이 선수들은 5월 3일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리그가. 그러니까 5월 3일에 끝났기 때문에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경기 감각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경기 감각적인 측면을 생각해보면 이 선수들의 국대 발탁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뭐 코 수술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2선 라인에 그런 선수들을 다 빼고 이번에는 K리그 선수들이 꽤 많이 뽑혔어요. 일단은 뭐 손흥민 선수가 있고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여기까지는 뭐 고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양현준 선수가 뽑혔고 그리고 문선민과 전진우 두 명의 선수가 뽑혔죠. 특히나 전진우 선수가 요즘 K리그에서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K리그 선수들이 많이 그래도 두 명이나 뽑혔거든요. 원래는 이 한 자리만 뽑힐 때가 많은데 두 자리에 다 뽑혔다는 건 그만큼 2선 라인에 좀 변동사항이 많다. 그리고 공격수 자리에는 오세훈과 오현규 두 명의 9번 공격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명단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명단이에요. 홍명보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수 선발 배경 가장 중요한 뭐 경기, 날씨, 준비 기간 모든 걸 이제 고려했는데 포지션별로 폼이 어떠냐 좋은 폼인가 이걸 우선순위로 놓고 고민했다. 특히나 휴식하는 유럽 선수들이 많아서 이번에 뽑기가 어려웠는데 배준호, 엄지성, 양민혁 여기에 추가로 백승호 선수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챔피언십에서 뛰거나 그리고 리그1, 3부 리그에서 뛰는 그러니까 이게 5월 3일부터 버밍엄도 5월 3일에 경기가 끝났고 이제 배준호 선수의 스토크시티, 엄지성의 스완지, 양민혁의 QPR 다 5월 3일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경기가 없기 때문에 6월에 경기라면 한 달 만에 경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선수들의 경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제외를 했다. 그리고 이 제외를 하는 과정에서 전진우, 김진규 이런 K리그 선수들을 좋은 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경기 감각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뽑았고 준비된 선수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 그 중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유로파 소집을 많이 안 했는데 요 이제 말에 지금 현재 유로파 선수들이 쉬었기 때문에 K리그 선수들보다 폼이 좋거나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능적인 측면보다 팀 스포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조직력과 신뢰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일단은 준비된 선수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된다. 물론 이제 이견은 안 해도 되는 말이었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선수는 대표팀에 간절하고 어떤 선수는 간절하지 않은 선수들도 있더라. 나는 팀이 더 중요하다. 이건 또 안 해도 되는 말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선 자원에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을 뽑을 때 폼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 선수는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이번 경기도 6월 달에 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다. 중요한 선수지만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김민재 선수가 부상 때문에 경기를 소화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뮌헨에서도 경기를 소화할 수 없는 상태인데 계속 뛰고 있었다는 게 눈으로도 보였었죠.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특히나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6월 16일부터 클럽 월드컵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수가 부상을 약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6월 A매치를 조금 빨리 괜히 복귀를 했다가 6월 16일 클럽 월드컵으로 또 가버리면 이러면 정말 김민재 선수에게는 다음 시즌까지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푹 쉬어야 되기 때문에 뽑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손흥민은 왜 뽑았냐? 손흥민 선수가 일단 지난 경기 안 나왔잖아요. 마지막 경기를 안 나왔고 심지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몇몇 선수가 이번 브라이튼전에 결장을 하는데 로메로가 발가락 부상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외할 거고 손흥민도 발이 아직 낫지 않아서 제외할 겁니다. 두 선수 모두 결승 진출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일단 오늘 경기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상 중이다. 근데 여기서 이 부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부상을 당했는데 뮌헨에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상이 있지만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조금이라도 뛸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홍명보 감독이 얘기한 것도 그런 거예요. 손흥민 선수랑 얘기를 해보니까 부상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일단은 소집된 이후에 컨디션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결승전에도 20분가량 나왔죠. 그 전에도 70분, 그 전 경기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 경기만 안 나왔었죠. 이것은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 어느 정도 있는데 경기에는 100%가 아니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결승전도 100%가 아닌데 어쨌든 선발은 안 되겠으니까 교체로 나온 거잖아요. 20분가량.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손흥민 선수가 쉬면은 좋겠지만 우리 대표팀이 현재 월드컵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 이건 거죠. 월드컵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결승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회복이 덜 됐지만 결승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를 우리 팀의 에이스인데 안 쓸 거냐 쓸 거냐 이 고민을 엄청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국에 선발에서 빼는 선택을 한 거고 홍명보 감독은 일단 명단에 뽑아보자 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출전 시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손흥민 선수를 뽑았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100%는 아마 아닐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 경기를 쉰 것도 지난 주말에 로메로도 부상을 가지고 뛴 거예요. 결승전을. 왜 이렇게 지난 주말엔 쉬게 했느냐? A매치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토트넘에서도 A매치를 좀 고려해서 선수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월드컵을 미리미리 확정을 지어놨다면 그랬다면 손흥민 선수가 안 뽑아도 되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손흥민 선수를 지금은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으로 되어버렸다. 손흥민 선수도 본인의 그 부상이 간단한 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6월 6일 당장 일주일 남은 경기에 뭔가 회복이 돼서 경기를 뛴다. 컨디션이 100%로 올라온다. 그 홍명보 감독이 얘기하는 경기 감각이 엄청 좋게 만들어진 다음에 뛴다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를 뽑은 건 그렇다면 월드컵에 아직 못 나가고 있는 상황, 확정을 못 지은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이제 못 나온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뽑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리더적인 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 경기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손흥민 없이 우리가 그 이라크와 쿠웨이트전에 승리를 못 가져올 만한 스쿼드인가?
스쿼드는 분명히 승리를 가져올 만한 스쿼드인데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혀서 경기에 출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자체가 좀 안타깝긴 하다. 그리고 이제 그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김민재 선수보단 나은 게 6월 A매치가 끝나면 가장 가까운 매치가 7월 31일 아스날과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 여유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선 자원에 아까 이제 엄지성, 배준호, 양민혁 이런 선수들 뺐는데 이런 선수들 대신에 K리그 선수들을 뽑았다. 특히나 전진우. 왜 전진우였냐? 전진우 선수는 일단 K리그에서 너무 잘한다. 그리고 K리그 이번 시즌 시작할 때 처음에는 측면에만 있었지만 요즘에는 포켓 안으로 들어간다. 대표팀과 흡사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요건 어떤 얘기냐면 전진우 선수가 일단 K리그에서는 정말 그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K리그 득점 1위 10골을 넣었어요. 득점 1위예요. 주민규 선수보다 득점을 많이 했거든요. 현재 전진우 선수가 이 홍명보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할 때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수비와 수비의 사이 공간, 그 공간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대 경기를 보면 풀백은 올라가고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워낙에 전진우가 폼도 좋고 대표팀의 전술과 흡사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뽑았다. 그리고 이제 뭐 전진우 선수가 지금 K리그 보면 이제 배준호, 엄지성, 양민혁 이런 선수 안 뽑으면 K리그 선수 뽑을 때 당연히 뽑아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준우 선수는 이번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뽑혔다. 그리고 이제 공격 라인에 주민규 선수는 그럼 왜 안 뽑혔냐? 주민규 선수가 지금 9골과 1개의 도움이에요. 여전히 주민규 선수는 이번 시즌도 K리그 최고의 득점 자원이죠. 그런데 왜 안 뽑았냐? 주민규가 못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의 상대팀을 보면 스피드가 필요한 공격수가 더 필요했다. 그래서 일단은 스피드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9번 공격수 자리에 오세훈과 오현규 일단 2명의 선수가 있고요. 오현규 선수가 일단 스피드가 빠른 선수죠. 오세훈 선수는 약간 그 주민규 선수처럼 9번 공격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민규를 뽑으면 오세훈과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규와 오세훈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 중에서는 오세훈을 뽑은 거고 조금 더 저돌적인 유형은 오현규를 뽑았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과 황희찬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최전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민규를 안 뽑았다.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다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밀린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 좋은 9번 공격수 자리에서도 오세훈과 주민규를 했을 때 오세훈 선수가 조금 더 기동력이 있는 자원이니까 스피드적인 측면 여기서 주민규가 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동경 선수도 오늘 명단에서 보이질 않거든요. 이동경 선수 대신에 문선민 선수가 보이잖아요. K리그 이제 2선 자원 중에서 이것도 이동경 선수보다 스피드가 빠른 문선민 선수가 나의 전술 그리고 이라크를 봤을 때 쿠웨이트를 봤을 때 상대팀을 공략하기 위해서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더 필요하다. 문선민 선수가 요즘에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거는 사실은 선택이거든요. 내 지금 스타일 그리고 이번에 뽑힐 때 대표팀 명단에는 조금 더 스피드가 필요해. 그래서 스피드가 빠른 문선민 그리고 전진우, 주민규는 제외, 이동경도 제외 이런 선택을 홍명보 감독이 가져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중원 조합에 대해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박진섭과 원두재. 요즘에 박진섭 선수가 전북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되게 잘하거든요. 그 전북이 지금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원동력이 되는 역할을 박진섭 선수가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일단은 여전히 1옵션이고요. 박용우 선수의 이제 백업 역할 혹은 경쟁자 역할을 박진섭과 원두재. 근데 박진섭과 원두재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박진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비적인 피지컬로 부딪혀주는 스타일이고 원두재 선수는 조금 더 빌드업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박진섭과 원두재의 스타일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에 따라서 필요할 때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은 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지금 박용우 선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이 이거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박용우 선수를 안 뽑았을 때 누굴 뽑느냐 하면 또 마땅한 자원도 없어요. 그 자리가 우리의 그 대표팀 풀에서 약점입니다. 약점.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를 안 쓰면 모르겠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 무조건 써요.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그러면 박용우 선수가 아니면 더 좋은 선수가 누가 있느냐? 명확하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 대체 자원들을 박진섭과 원두재로 이번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백승호 선수가 뭐 중미도 뛸 수 있고 수미도 뛸 수 있는데 백승호 선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5월 3일에 이제 마지막 경기를 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6월 A매치 경기를 하면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황인범 자리에는 대체자로 김진규를 뽑았다. 김진규 선수가 평가를 했을 때 성장이 최근에 정체된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에는 매우 잘한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중원 라인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승호 선수 대신에 이제 뽑혔다고 봐야겠죠. 김진규 선수가. 김진규 선수가 또 잘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 자리에 있던 황인범 선수랑 비슷한 유형이에요. 김진규 선수도 많이 뛰고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중미, 공미까지 가능하거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의 비슷한 유형으로는 김진규, 박용우의 그 자리에는 박진섭과 원두재 이렇게 이제 중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게 경기 감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손흥민 부상 때문에 최근에 경기를 거의 못 뛰었죠. 손흥민 선수가 한 달가량 못 뛰었고 최근에 나왔던 경기도 풀타임이 없어요. 처음에 20분, 그 다음에 70분, 결승전에 20분. 최근 주말에도 경기를 못 뛰었고 근데 왜 뽑았냐? 황희찬 출전 시간이 들쑥날쑥하죠. 사실 이번 시즌에 거의 못 나왔었고 황희찬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백업 자원이었고요. 그리고 당장 지난 주말 경기를 봐도 황희찬 선수가 벤치였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경기를 거의 못 나오고 있죠. 뭐 지난 주말 경기 그리고 지지난주 다 벤치에 앉아있기만 하고 경기에 아예 못 나왔거든요. 그러면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경기 감각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 선수들을 왜 뽑았냐?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이 선수들이 경기 감각은 부족할지라도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안 뽑힌 배준호, 엄지성, 백승호, 양민혁 요 선수들은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감각이 부족할 때 이 선수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K리그 선수들이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 생각한다. 그런데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 선수들은 경기 감각이 지금 100%가 아니더라도 클래스가 다르니까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요 얘기를 아마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배준호나 엄지성, 양민혁 선수 특히나 최근에 엄지성과 배준호 선수가 되게 잘했거든요. 챔피언십에서. 그래서 이 선수들은 분명히 클래스도 있고 좋은 선수들인데 어쨌든 빠지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것도 감독의 일단 판단 그리고 감독이 어쨌든 나는 경기 리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선수를 뽑겠다 이런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의 선택을 이렇게 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결과로 만들어내야 되고 좀 빠른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주민규와 이동경을 뺐으니까 그것도 홍명보 감독이 증명을 해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올 거예요. 포지션별로 보면 골키퍼 자리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에 이태석과 조현택 그리고 왼쪽 센터백에 권경원과 김주성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에 조유민과 이한범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 서령우, 최준 그리고 박승욱 선수가 센터백과 풀백을 오가는 자원으로 이제 기용이 될 거고요. 포백이. 그래서 아마도 포백에서 지난 조현택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태석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풀백이 또 하는 역할이 있어요. 홍명보 감독에서.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내 역할에 맞는 그런 선수들을 좀 뽑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드필더 자리 박용우, 박진섭, 원두재 그리고 오른쪽에 황인범과 김진규 그리고 중앙에 이재성 왼쪽에 손흥민, 전진우, 문선민 오른쪽에 이강인, 황희찬, 양현준 황희찬 선수는 뭐 반대편으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오세훈과 오현규 최전방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자리예요. 수비형 미드필더.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이제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꼭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유럽 축구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무조건 한 명을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메갈리스터와 흐라번베르 중앙 미드필더스러운 선수 2명을 배치했어요. 그걸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도 네베스와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들을 3명 배치합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무조건 꼭 안 쓰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이거는 이제 감독의 권한이니까 나는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박용우, 박진섭, 원두재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를 꼭 한 명 쓰겠다.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미드필더 라인을 만든다 했을 때 중앙 미드필더만 쓴다 하면 황인범, 이재성 그리고 이강인,
혹은 뭐 김진규, 홍현석 이런 중앙 미드필더스러운 선수들만 써도 돼요. 근데 그런 것보다 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3명을 뽑았습니다. 3명.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태석과 조현택 선수, 요 선수들이 이제 뽑힌 이유도 조현택 선수가 특히나 센터백과 풀백을 모두 뛸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라볼피아나 전형이 요게 중요해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 일단 예를 들어서 풀백이 모두 올라갑니다. 풀백이 모두 올라가고 아까 전진우 선수 뽑을 때 얘기했던 게 요거예요. 전진우 선수는 요즘에 포켓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대표팀의 역할과 흡사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요렇게 풀백이 올라오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수비 라인 사이 공간으로. 그래서 요 역할, 안쪽으로 들어오는 역할이 이게 대표팀의 역할과 비슷해서 전진우를 뽑았다. 이렇게 이제 풀백을 높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내려오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3백이 됩니다. 3백이 되면서 풀백을 높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 풀백, 특히나 왼쪽 풀백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안 내려왔을 때 왼쪽을 차지를 하고요. 이때 왼쪽 측면 공격수가 넓게 위치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황인범 자리에 있던 황인범, 김진규 요 자리에 있는 선수가 살짝 올라가요. 아까랑 전형은 똑같지만 이번에는 왼쪽 풀백이 안 올라가면서 3백 만들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앙 미드필더가 되고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가 한 칸 올라가는 이런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3백, 변형 3백을 만들면서 3명의 3백과 앞쪽에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그 앞에 공격수들 이런 식의 형태를 배치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 사이로 내려오거나 왼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왼쪽 풀백이 센터백을 겸할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거나 요것을 하고 싶어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3명 뽑았고 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무조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서 왼쪽 풀백 자리도 센터백과 풀백을 모두 겸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언더래핑도 좀 가능한 이태석과 조현택 요 선수들을 뽑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요 명단을 보면 홍명보 감독의 그런 전술적인 구조를 어느 정도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되게 필요로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단이고요. 그리고 풀백도 특히나 왼쪽 풀백은 그냥 직선적인 풀백이 아니라 센터백도 겸하고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런 거를 선호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본인이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스피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선민, 전진우 그리고 이동경과 주민규는 제외. 이 선택을 본인이 했으니까 이거는 잘 뽑았다, 못 뽑았다 라기보다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스피드가 더 중요해. 나는 경기 감각이 더 중요해. 하지만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은 클래스가 한 차원 위에 있는 선수니까 뽑아. 본인의 이제 선택들이 이렇게 들어간 명단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뽑힌 선수들이 실력이 부족한데 뽑힌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국가대표팀 명단에서 모두 뽑힐 만한 선수들이 뽑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선수들로 본인의 선택을 증명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건 이번 6월 A매치 때 손흥민 선수가 뽑힌 이유 어쩔 수 없이 부상을 갖고 있는데 뽑힌 이유 월드컵을 확정을 못 지었으니까 이번에는 확정을 지어야죠. 우리가 이제 남은 경기가 이라크 원정 그리고 쿠웨이트와의 홈 경기입니다. 요 두 경기 중에 사실상 승점 1점만 추가하면 돼요. 왜냐? 마지막 라운드가 요르단과 이라크의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르단과 이라크가 마지막 라운드 전에 승리를 둘 다 하면 16점, 15점이 돼요. 둘 다. 근데 마지막 라운드에 둘이 만나니까 두 팀 중에 한 팀은 16점, 15점을 못 넘어요. 두 팀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16점을 달성하고 있어서 승점 1점만 따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라크와 쿠웨이트전에 승점 1점만 따는 미션 별로 어려운 미션은 아니죠. 우리 선수들의 스쿼드를 봤을 때. 근데 월드컵 진출뿐만 아니라 이번 두 경기는 본인이 선택한 명단이니까 좋은 경기력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퀄리티에 맞는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줘야 그래야 된다.